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오늘은요, 사주 통변을 할 때요, 많이 적용하는 살 중에 하나인데요. 수옥살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수옥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옥살은요, 12신살로는 제살이라고도 해요. 이 제살은요, 제가 무슨 글자냐면 재앙할 때 제자예요. 재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고요. 이것은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수옥살은요, 말 그대로 납치, 감금, 구속, 이렇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수옥살이요, 현실적으로 일어나서 구치소나 형무소나 이런 곳에 갇힌다는 의미도 되지만, 어떤 공간에 내가 납치가 되거나 감금이 돼서 갇힐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의 감옥이라고 해서 나 스스로 감옥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뭔가 묶여있는 상태를, 답답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옥살입니다. 그러면 수옥살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말씀드려 볼게요. 삼합은요, 공부해 보셨지만 인호술이라는 화가 있고요, 사유축이라는 금국이 있고요, 신자진이라고 하는 수의 국이 있고요, 대묘이라고 하는 목의 국이 있어요. 이 삼합 중에서요, 첫 번째 글자는 12운성 중에서 장생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자리는요, 왕지입니다. 왕지의 글자고요. 모든 삼합의 끝은 진술충미로 끝나잖아요. 요것은 묘지, 고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수옥살은요, 이 삼합의 중간 글자를 충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왕지를 충하는 거예요. 신자진 그러면 자수를 충하는 자오충, 오화가 수옥살입니다. 그래서 삼합의 글자의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충하는 게 수옥살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이 수옥살이 발현하고 발동되는 거는요, 내가 그 왕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자오묘유, 이 왕지 중간에 있는 글자가 내 일지에 있거나 또 월지에 있거나 사주에 어딘가에 있을 때 그것을 건드려 주는 것이 이제 수옥살이 발현되는 겁니다. 가장 크게 작용되는 게 일지에 있을 때입니다. 일은 사주의 주인공이니까 그렇고요. 여기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학우님들. 자오묘유는 도화의 글자라고 했죠. 왕지, 도화의 자리를 충하는 글자예요. 도화살이 발현되는 건 제가 도화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고요. 이 도화의 글자를 충할 때 이 수옥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국에 수옥살이 있어요. 글자가 딱 자오묘유가 있는데 그것이 와서 충을 하면 충살이지만, 예를 들어서 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오충, 이렇게 오가 수옥살이잖아요. 그럼 바로 자오충으로 충살이기도 하지만 수옥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운에서 다시 오화가 오면 수옥살 발동이 커지는 겁니다. 수옥살이 발동될 때는요, 제일 먼저 어떤 일로 인해서 수옥살이 발동되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육친으로 인해서 수옥살이 발동되는가. 예를 들어서 재성이 수옥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동이 됐다고 하면 돈 문제입니다. 아니면 남자 같으면 여자 문제죠. 재성이니까요. 혹은 편제로 끼고 있을 때는 아버지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육친의 성향을 그대로 참고하셔서 통변을 하시면 돼요. 식상으로 인해서 수옥살이 발동됐을 때는요, 내 자식이나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수옥살의 원인이 제공되거나 혹은 구설수, 내 말과 언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옥살이 발동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수가 수옥살의 자리에서 이렇게 발동이 됐다 이러면 내가 문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서의 도장을 잘못 찍거나 내가 문서로 인해서 잘못해서 수옥살의 기운을 발동시킨다는 거죠. 혹은 윗사람, 부모님, 특히 어머니, 이런 육친으로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친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시면 수옥살 아니라 모든 도화살 혹은 규분갈살, 모든 신살에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친 공부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옥살은요, 제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수로 인해서, 물수자, 수로 인해서 발현이 되는 경우에는요, 물로 인한 재앙을 받습니다. 수해를 당한다거나 혹은 약물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수옥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물 중독이 심해지거나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감금이 되거나 내가 묶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화로 인해서 내가 수옥살이 발동이 된다 이러면, 화는 불로 인한 재앙이잖아요. 집안에 불이 난다거나 어떤 폭발물을 잘못 건드려서 내가 다친다거나, 이렇게 그로 인해서 내가 갇히고 구금이 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도 마찬가지로 이 수옥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옥살이 있는 해는요, 병원에 입원하는 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로 인해서 내가 수옥살이 발동될 때는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맨홀에 빠지거나 이렇게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한 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으로 인해서 내가 수옥살이 발동되는 인자가 됐다 이러면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내가 다치거나 또 피해를 봐서 수옥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하신 분이요, 진술충리 사명살이 들면서 수옥살에 들어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수옥살 발동이 돼서 법원에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작은 소소한 일이지만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수옥되는 그런 경험을 하십니다. 이 수옥살은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요. 그리고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옥살은요, 왕지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삼합의 중간에 있는 게 왕지라고 했잖아요. 이 왕지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살 중에서 인신충이라든가 사해충이라든가 이렇게 생재의 충은요, 활동량이 큰 거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뭐 팔다리가 다친다거나 이렇게 사건 사고가 눈에 보이면서 굉장히 이렇게 소소하면서도 많이 자질구레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묘지에 있는 충, 묘지에 있는 것끼리 충을 하는 거는요, 얼굴이 같은 토끼리라고 했잖아요. 같은 토끼리 서로 싸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는 친한 친구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서로 등에다 칼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충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묘지의 충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지의 충은요, 에너지가 굉장히 큰 것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이 왕지의 충이요, 사실은 굉장히 재앙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잿살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잿살과 수옥살은 같은 거고요. 감금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구금이라든가 내가 답답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발현이 될 때는요, 내가 마음의 감옥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요, 집에서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수옥살이 있는 해에는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방지책이 있거나 개운법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살은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바르게 살겠다, 또 특별히 법을 어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관성에 수옥살이 있는 경우에는요, 관공서나 이런 조직에 의해서 어떤 감금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기 쉽습니다. 관제 구설에 많이 오르고요. 하다못해 구속이 안 돼도요, 마음의 구속이라고 하죠. 벌금이라도 크게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 이렇게 수옥살이 올 때는요, 범칙 행위를 하지 마시고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가 수옥살에 있을 때는요, 문서라든가 어떤 보증을 잘못 써서 내가 수옥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과의 인연이 어그러진다고 하나, 감정적으로 대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감옥을 갖는다는 겁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특히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과 반목하고 대립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감옥, 짐을 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재성과 식상에 이런 수옥살이 들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설수라든가 내가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이 그 답답함을 느끼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성은 재물도 흩어지고요. 그래서 모든 관성이든 인수든 재성이든 식상이든 이렇게 수옥살이 들어올 때는요, 행동을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많이 욕심을 내거나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시면은 분명히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뭔가를 할 때 도화의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옥살이 발동되기 쉬운 게 내가 뽐내는 기상, 내가 나대는 기상, 이 도화의 기운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화의 기운이 왕지잖아요. 이 도화의 기운, 즉 내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잘난 척하고 내가 튀는 행동을 할 때 들어오는 안 좋은 재앙이, 충을 맞고 들어오는 재앙이 바로 구속살, 수옥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세를 볼 때요, 내가 수옥살에 운이 온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지나치게 뽐내고 나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신이나 흉신으로 작용이 될 때는요, 그 피해가 굉장히 더 크겠죠. 희신이나 용신으로 작용이 될 때는요, 이렇게 잿살도요, 아주 작게 조금 피해를 보고 맙니다. 그래서 사주에는요,
이 오행이 어떤 글자로 작용이 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요, 수옥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옥살은요, 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화살과 연관을 하시고요. 즉 왕지죠. 왕지의 기운을 또 다른 왕지가 와서 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묘유라는 글자가 충을 받는 겁니다. 삼합에, 내가 속해 있는 삼합의 글자에 충하는 글자가 수옥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국에 수옥살이 하나 더 있나 살펴보시고요. 없다고 하더라도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수옥살의 글씨가 올 때 나는 수옥의 글자가 충을 해서 발동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내가 수옥살이 들어오는 해다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내가 행동하는 거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을 좀 삼가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좀 삼가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좀 행동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수옥살에 대해서 제살입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